제10장 고장 해석 방법. 이 고장 해석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FMEA와 FTA가 있어요. 이 FMEA는 영어로 갖다가 보면은 failure mode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장 모드라는 얘기가 되죠. And effect analysis라고 얘기를 해요. 고장 모드 및 영향력 분석이라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FTA라는 놈은 Fault Tree Analysi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장 추리라는 얘기는 나무 분석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나무가 한자로 하면 뭐가 돼요? 고장, 목 분석,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FMEA는 정성적 분석 방법이고요. 이놈은 논리 회로를 갖다가 이용을 하는, 논리 회로는 AND와 OR가 있습니다. 정량적 분석 기법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FMEA를 갖다가 먼저 봅니다. FMEA. 시스템이나 기기의 잠재적 고장 모드를 찾아내고 잠재 고장 모드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에서. 만약에 이놈이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고장이 발생한 건 아니죠, 그죠? 고장이 발생을 한다면 상위 아이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갖다가 분석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놈은 상향적 분석을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근데 반해서 FTA는 하향적 분석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향적이니까 어떻게 해? 바텀 앞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분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위 시스템으로 분해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 컴포넌트까지 분해가 될 겁니다. 그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만약에 고장이 발생한다면 맨 꼭대기니까 어떻게? 상위 시스템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거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석을 갖다가 쭉 하다 보면 이제 시스템 이제 블록도, 신뢰성 블록도를 갖다가 구하게 되는데, 블록도를 작성해 놓고 나면 각 컴포넌트들이 구성이 되겠죠. 요소들이. 그러면 그놈이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상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갖다가 평가를 하는 건데, 이 영향력 정도의 평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치명 고장이 나타난다. 중대 고장이 나타난다. 경미 고장, 미소 고장, 그래서 네 가지로 갖다가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치명 고장을 갖다가 어떻게 1등급 고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대 고장은 2등급 고장, 경미 고장은 3등급, 미소 고장은
4등급 고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맨 하위 시스템에 있는 고장 모드가, 그죠? 이게 진짜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상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치명 고장이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시스템이 파괴가 된다든가, 시스템 파괴는 물론이고 이게 인명에 어떻게 피해를 주는 고장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 변경이 돼야 될 겁니다. 이거는, 그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 고장 모드가 하이 레벨에 있는 고장 모드가 중대 고장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시스템 자체의 기능을 갖다가 마비를 시키는 고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설계에 대한 어떻게 검토를 갖다가 해야겠죠. 이놈은 이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경미고장이나 미소고장이라면은 경자가 바로 뭐예요? 중자는 무거울 중자 쓴 거고 경자는 가벼울 경자 쓴 거야. 뭐 이 정도라면은 어떻게 경미고장이라면 부분적으로 임무 달성을 시스템이 할 수가 있는 경우니까 설계 변경은 어떻게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보완을 하면 되니까요. 미소고장이라는 놈은 아주 어떻게 작은 고장이라는 작을 미자를 썼거든요. 그죠? 뭐 이거는 뭐 시스템에 거의 영향력 자체가 어떻게 거의 없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FMEA의 실시 절차는 시스템의 구성과 임무를 확인을 한 다음에 시스템의 분석 레벨을 결정을 하고 기능별 블록을 작성을 한 다음에 신뢰성 블록도에 대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자꾸 하위 시스템으로 갖다가 어떻게 구분시켜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블록별로 갖다가 고장 모드를 갖다가 쭉 검토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효과적인 고장 모드를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놈이 고장이 나면은 어떻게 시스템 전 상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고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정된 고장 모드에 대한 추정 원인을 갖다가 하고 FMEA 양식의 결과 기입을 한 다음에 FMEA 등급 결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등급 결정이 바로 어떻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고장으로 갖다가 분류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렇게 분류를 해갖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적절한 대책, 원인 분석 및 대책을 갖다가 수립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고장 등급 결정 방법에서 고장 평점법이 있어요. 이놈을 갖다가 우리 CS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하 평균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기하 평균은 C1 곱하기 C2 곱하기 그러다 보면은 C5가 있으니까 5분의 1승을 갖다가 쓰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도 사용을 해요. C1 곱하기 C2 곱하기 C3까지만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C1, C2, C3, C4, C5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 C1은 기능적 고장의 영향 중요도라는 얘기예요. 고장의 영향 중요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C2는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범위, 시스템의 범위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 C3는 고장 발생의 빈도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장 발생의 빈도. 그 다음에 C4는 고장 방지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C5는 신규 설계 여부를 갖다가 놓고 점수를 갖다가 매깁니다. 이게 표상으로 갖다가 주어져 있거든요. 1에서부터 어떻게 10점까지로 갖다가 항목마다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뒤를 넘기면
C1 평가점을 갖다가 1점에서부터 10점까지 주고 있죠. 그죠? 고장 영향의 중요도가 임무 달성이 안 된다 그러면 10점을 주는 겁니다. 대체 방법이 있다면은 9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어떻게 부분 달성 불능이다 그러면은 8점을 주고 점수를 갖다가 점점 어떻게 중요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점수가 어떻게 낮아지겠죠. 고장을 미치는 범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외에서도 시스템이 실내에 있는데 실외에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난다. 이건 10점짜리입니다. 그 자체 실내에서만 발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9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점수를 갖다가 어떻게 경중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장 발생 빈도라는 놈은 결국은 어떻게 빈도가 빈번히 발생을 하면은 뭐를 준다? 10점. 이게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0.01. 그러면 시간당 얼마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0.01건이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100시간에 한 건 정도가 발생한 어휴 크네 그제? 그러면 점수가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하평균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가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은 자, 이 CS에 대한 점수가 있겠죠. 그죠? 2, 4, 7, 10이라고 보면 돼요. 2, 4, 7, 10. 그러면 CS를 계산했더니 CS가 어떻게 2점 이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점에서 2점, 7점에서 4점, 7점 이상을 갖다가 뭘로 놓고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1등급 고장이 되는 거고 얘가 2등급이 되는 거고 얘가 3등급이 되는 거고 이놈이 어떻게 4등급 고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점 이상에서 얼마? 10점. 4점 이상에서 7점 미만까지가 되겠죠. 2점 이상에서 4점 미만까지. 2점 이하 미만이 바로 뭘로 보고 있다? 4등급 고장. 그러면 각각 1, 2, 3, 4등급이니까 치명, 중대, 경미, 미소 고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치명 고장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임무수행 불능이 나타난다든가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인명손실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중대고장이라는 놈은 임무 중대한 부분의 달성 불능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임무의 일부분의 달성 불능 현상이 나타나는 게 어떻게 경미고장이고 미소고장은 영향이 전혀 없으니까 설계 변경을 필요로 하는 거는 1등급 고장이다라는 얘기예요. 설계의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2등급, 3, 4등급은 어떻게 설계 변경까지는 어떻게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3등급, 4등급이죠. 그러면 아까 효과적인 고장 모드를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는 어떻게 치명, 중대 고장 모드에 대한 선정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치명도 평가법도 있는데 이놈은 똑같은데 F1이 C1이고 F2가 C2고 F3가 C3, F4가 C4예요. F5는 C5고 곱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는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F4 곱하기 F5로 갖다가 구해요. 그러면 표상에서 점수들이 주어져 있거든요. 요거는 F1, F2, F3, F4, F5에 따라서 어떻게 점수 주어지는 게 좀 틀려요. 평가는 어떻게 한다? 1점과 3점을 갖다가 보면 돼요. 1점 미만은 4등급, 1점일 때는 3등급, 1점
이상에서 3점 미만일 때는 바로 뭐다? 3등급. 3점 이상이 나오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1등급 고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3점 이상이 1등급. 오케이? 그러니까 2라고 뭐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3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2라고 3. 그러니까 3점 이상을 뭐라고 그런다? 1등급 고장. 3점에서 1점을 뭐라고 그런다? 2등급. 3등급은 바로 1점을 뭐라고? 3등급. 1점 미만이면 어떻게? 4등급 고장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거 이외에 FMECA라는 방법이 있어요. FMECA. FMEA에다가 치명도 평가를 곁들인 방식을 FMECA라고 얘기를 합니다. FMECA. 자, 여기서 FTA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FTA를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고장목 분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분명히 논리회로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논리회로는 AND와 OR가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AND 게이트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보통 정상사상을 갖다가 네모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놈을 톱이라고 놓는다면은 여기서 정상사상에서의 고장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분해를 하면은 어떻게 하향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이러한 기호를 쓰게 돼요. 이게 바로 AND 기호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요 동그라미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기본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분해가 될 수가 없는 사상을 얘기를 해요. 분해해서 끝까지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A라고 보고 이거를 B라고 본다면은 기본사상 A의 고장 확률이 FA, 얘가 F, B라고 처리를 한다면 정상사상에서 고장이 나는 거는 왜 그렇다? 기본사상 A 그리고 B가 고장나면 고장이 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ND 법칙이니까 F 톱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FA 곱하기 어떻게 FB 파이 FI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시스템으로 변환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겠네. 맞죠? 이 AND 게이트를 갖다가 시스템으로 갖다가 변환을 시키면은 병렬 시스템에 해당이 돼요, 이게. 여기서 시스템이 고장이 날 확률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A와 B가 어떻게 동시에 고장 나면 끝장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FS라는 놈은 어떻게 구해지게 된다? FA 곱하기 FB로 갖다가 구해지게 된다. 어느 하나만 고장난다고 고장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동시에 두 개 다 고장이 나야 고장이 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갖다가 OR 게이트가 있어요. 정상사상을 갖다가 네모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톱 그러면은 여기가 F탑이 되겠죠. 그죠? F탑 OR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률을 FA, 여기를 FB라고 놓는다면 정상사상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확률은 뭐 때문에 그렇다? A 혹은 그러면 A가 고장나면 고장나는 거네. B가 고장나면 고장 나는 거네. 그러면 F2는 어떻게 된다? FA 플러스 FB 마이너스 고배 부분은 빼줘야지. 이게 어떻게 될까요? 1 마이너스 이 얘기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요게 지금 이렇게 썼는데 이해가 안 되면은 신뢰도에서 요거 문제 많았던 거예요. 맞잖아. 정상사상에서 고장이나 이거 고장나면 고장나는 거 아니야? 이거 고장나면 고장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고배 부분은 빼줘야지. 맞지?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시스템으로 변환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거란 얘기네. 뭐 여기서 시스템의 고장 확률이라는 얘기는 이거네. 1-RS라는 얘기네. 그렇다면은 여기에 RA라고 보고 여기에 RB라고 본다면은 시스템의 신뢰도는 어떻게 구해진다? RA 곱하기 RB지 뭐야, 그제? 그죠? 두 개 다 작동돼야 작동되는 거니까. RA라는 놈은 1-FA 아닌가? 고장난 확률이 뭐니까 F, A, 고장난 확률 F, B. 그러면 1-FA 그러면 RA, 1-FB 그러면 RB, 그죠? 따라서 어떻게? 1-파이, 1-FI로 정의가 되죠. 그래? FTA의 절차를 갖다가 봅니다. 고장목을 작성을 하게 되고 최하위의 고장 원인 기본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장 확률을 추정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고장목의 기본사상에 중복사상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불론의 대수법칙, 우리 보통 불대수라고 얘기를 하는 놈이에요. 불대수 그럽니다. 고장목을 간소화를 시켜서 고장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고장 확률을 계산을 해서 문제점을 찾는 방법을 구하게 되겠죠. 자, 문제점의 예산 및 신뢰성 향상 대책을 갖다가 강구를 하게 되는데, 고장목에 작성하는 사용 기본적 기호가 있어요. 엔드 기호와 오화 기호가 있는데, 오화 기호를 이렇게도 쓰지만 뭘로도 쓴다. 이렇게도 써. 엔드는 이렇게, 오화는 소관을 이렇게 파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내려긋기도 해요. 엔드 기호와 오화 기호. 정상사상은 네모로 처리를 안 하고 기본사상은 동그라미로 처리를 하는데 생략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탑다운 방식이니까 기본사상으로 자꾸 분해를 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다 보니까 더 이상 분해가 어떻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혹은 분해를 해봤자 어떻게 현실적으로 의미도 없어. 그러한 경우라면 어떻게 생략사상이라는 것을 갖다가 사용해요. 왜? 현재의 방법으로는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 어떻게 분해를 해 내려가 봤자지, 그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어떻게 신뢰성 향상 대책을 마련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데 그거 뭐 분해하면 뭐하겠어, 그지? 분해를 하다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략사상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조건기호도 있고,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 고장목의 간소화라는 놈이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야.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다고 칩시다. 이게 탑이 있어. 엔드죠. 중간사상도 뭘로 처리를 한다? 네모로 처리를 해요. 그러면 정상사상에서 고장이 발생을 하는 놈은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네, 뭐. FA 곱하기 어떻게, F, B네요, 뭐. 근데 A가 다시 어떻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FA라는 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FA 곱하기 어떻게, F, B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쪽은 오화 법칙 아니에요, 그죠? 오화 게이트가 되니까 B라는 놈은 곱하기 어떻게 FC 플러스 FD 마이너스 FC FD 이렇게 계산이 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때는 중복사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놈이 바로 뭐가 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기본사상 A라는 놈은 중간사상 A의 고장의 원인인데, 그죠? A가 고장나는 거는 A, N, B니까 A와 B가 동시에 고장나면 중간사상 A는 고장이 나는데 이 A라는 기본사상은 B라는 중간사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 얘만 고장나면 얘는 같이 어떻게 절단나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사상 A는 중간사상 라지 A와 라지 B에다 영향을 주고 있는 사상이 되겠죠. 자, 이때의 경우가 바로 뭐가 된다? 중복사상이 있는 경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바로 뭐를 하게 된다? 고장목에 간소화를 하게 돼요. 이거 그냥 계산하면 안 돼요, 이놈은. 이 사상하고 이 사상이 같거든요. 이게 그러면 FA, FB, FA, FC 이렇게 되잖아요. FD가 되겠죠. 자, 그러면 T라는 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A 곱하기 B로 이루어지는데 A는 다시 뭘로 이루어진다? 스몰 a 곱하기 B로 이루어지고 B는 다시 뭘로 이루어진다? 스몰 a 플러스 어떻게? D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거를 괄호를 풀르면은 어떻게 된다? A제곱 B가 나타나게 되고 플러스 어떻게? AB D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가장 간단한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흡수법칙, 동정법칙, 분배법칙 그래가서 나눠놨잖아요. 다른 거 없어. 딱 이것만 알면 돼. A 플러스 A는 뭐다? 2A, 2A는 A다. A 곱하기 A는 뭐다? A제곱, A제곱은 뭐다? A다. 1 플러스 A는 확률은 절대 2를 넘을 수 없다. 1 플러스 A는 A다. 이 세 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산수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일단 A제곱은 뭘로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A. 이렇게 처리될 수 있죠. 묶어버리면은 A, B가 뭘로 들어가게 돼요? 공통부분으로 들어가죠. 첫 번째 항에는 1이 있고 두 번째 항에는 D가 있는데 1 플러스 D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는. 그럼 뭐만 남는 거냐? 이러한 고장목은 그러면 이거다라는 얘기예요. 짤 없다 그 얘기지. 오케이? 이때 F탑은 어떻게 계산을 한다? FA 곱하기 뭘로 계산한다? F. B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한번 시스템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시스템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이거 일단은 AND잖아, 그제? AND가 뭐라고 그랬어? 병렬 그랬지. 이러한 시험도 나와. 자, 그러면은 병렬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근데 이쪽은 다시 AND니까 뭐예요? 병렬이네. 병렬이면 여기에 이렇게 병렬이 있는 거 아이가? 그래 안 그래? 여기에 A가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B쪽은 뭐가 있는 거예요? O와 그랬으니까 O와 게이트는 직렬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 A가 있고 D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시스템으로 본다면.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의 고장. 끝났네. D는 필요 없어. A와 뭐만 고장 나버리면은 B만 고장 나면 그대로 절단돼. 작동하네.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AN, B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꾸면은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당근 FS는 뭐가 되는 거예요? FA 곱하기. 게임 끝났죠? 자, 여기서 불대수 뭐를 이용하면 돼요? 다시 한번 2A는 뭐다? A다. A제곱은 뭐다? A다. 1 플러스 A는 뭐다? 그냥? 자,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이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다 뭐에 불과하다? 산수에 불과해요. 오케이? 11장 간섭이론과 안정교수라는 게 있다. 여기도 꼭 한 문제다. 시험 문제는. 자, 이 간섭이론과 안정계수는 기계적 특성의 고장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 모, 고, 장.
마모고장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능이나 기능이 어떻게 점점 저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죠? 그러면 외부에서 걸리는 스트레스는 일정하더라도 어떻게 자체 강도는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다 보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외부에서 걸리는 어떻게 부하가 있다 그 얘기야. 스트레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부하의 분포를 이렇게 본다면 이 부하 X라고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부하의 평균을 뭐라 그러면 돼요? 뮤 X. 당연히 편차는 시그마 X라고 처리를 하면 될 겁니다. 그지? 그러면 제품을 설계를 한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설계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강도가 높은 상태에서 설계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제품의 강도라고 봅시다. 부품의 강도. Y라고 봐보자 그 얘기야. 그렇다면은 당연히 여기는 뭐가 돼요? 류, Y, 얘는 시그마, Y가 될 겁니다. 그죠? 여기서 첫 번째로 갖다가 안전계수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M이라고 쓰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요. 우리 여기 값을 갖다가 A라고 봅시다. 이 값을 갖다가 어떻게 B라고 봐봅시다. 그러면 A 값의 의미는 바로 뭐죠? 거의 최대 부하가 되는 거죠. 그죠? 최대 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전계수 M이라는 놈은 거의 어떻게 최대로 나타날 수 있는 부하 현실적 상태에서. 그죠? B라는 놈은 뭐가 돼요? 최소 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대 부하라는 놈은 그러면 여기서 평균 부하에서 이만큼을 플러스 시키면 나타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식자체는 뮤X 플러스, 자,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타나겠죠. 거리를 그냥 뭐 이렇게 처리하지 뭐. 시그마의 몇 배다 그냥 NX 배다. 자, 최소 강도는 그러면 이만큼을 갖다가 빼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뮤 Y 마이너스 NY 시그마 Y. 여기서 단 NX는 NY로서 2 2라는 얘기는 편차의 2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M의 값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M의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강도가 부하보다도 훨씬 높은 선에서 설계가 된다는 얘기네. 그치?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1.2라는 얘기는 설계를 했는데 최소 강도가 외부상에서 걸리는 최대 강도보다 1.2배가 높게 설계된 거죠.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이게 실은 어떻게 안전계수라는 자체는 보존 상태에 따라 틀려져요. 예방보존을 충분히 할 수만 있다면 안전계수를 그다지 높게 설계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왜? 안전계수를 높게 설계하면 설계할수록 어떻게 비용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니까요. 처음서부터 강도를 아주 높게 설계를 하면 비용이 그만큼 더 들겠죠.
근데 이게 예방보전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 애시당초 어떻게 고장이 안 나게 설계가 돼야 될 겁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죠?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안전계수를 높게 주는 설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건물 같은 거다 그 얘기야. 물론 뭐 건물이라는 놈은 예방보전도 되기는 해요. 그죠? 하지만 사후보전이라는 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연장 뭐 건물이 뽀개져갖고 부서져 버렸는데, 무너져 버렸는데, 뭐 그 사후보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벌써 어떻게 뒤집혔는데, 문 사후보전은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구축물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사고가 나면은 파괴가 되면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놈들은 안전계수를 굉장히 크게 준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보통 한 건물 같은 것도 한 1.5 그렇게 줍니다. 1.4. 근데 댐 같은 거 이거 진짜 고장났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아작이지 그제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경우에 안전계수를 충분히 높게 주는 거예요. 1.7, 1.8. 우리 1.7, 1.8이라는 얘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의 걸릴 수 있는 최대 부하보다도 어떻게 설계상이 어떻게 최소 강도가 2배가 더 높은 거예요. 엄청나게 높죠. 근데 이렇게 사후보전이 의미가 없더라도 예방보전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안전계수를 또 그다지 크게 주지는 않아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사후보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예방보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거는 안전계수를 갖다가 1.2 정도를 줍니다. 비행기의 안전계수는. 뭐 사후보전은 의미가 없어. 뭐 추락하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근데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떻게 예방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어떻게 땅에만 가라앉았다. 그 계속 여기저기 어떻게 보전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게 있다라는 얘기죠. 불신뢰도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그림에서 어떻게 T시간이 경과가 되면은 그림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부하의 평균이 여기 있다면은, 부하의 분포가 여기 있다면은, 이게 슬슬 시간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놈이 어디로 다가가게 된다, 점점. 이쪽으로 다가가게 돼 있어요. 강도가 점점 어떻게? 줄어들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중첩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간섭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μy고 여기가 시그마 y가 되니까 여기서 지금 중첩현상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서도 이러한 정규분포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불신뢰도라는 놈은 이거다 그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죠. 부하가 뭐보다 크다면은 강도보다 크면은 이거는 파괴될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거 2차 시험에도 나온다. 부하를 X라고 넣고 강도를 Y라고 놨다고요. 그러면 이놈을 갖다가 Y를 이쪽으로 남겨버리면은 X-Y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X-Y를 갖다가 뭐라고 놓자? 이꼴 뭐 대충 Z라고 놓지 뭐 X, Y, Z 그랬으니까. Z값이 뭐보다 크다는 얘기가 돼요?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맞죠?
이거를 미친 척하고 뭘로 갖다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Y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합성 확률 변수 제시라는 놈도 어차피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제로를 수치 변환을 시키면 되겠네. 뮤 제수로 나눠갖고 뭘로? 빼서 시그마 제수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죠? 그렇다면은 x-y가 제시라고 그랬으니까 z 꼴 어떻게 x-y라고 하면은 당연히 뮤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양변에다가 기대가 걸면 되죠? 뮤x 마이너스 뮤y가 되고 시그마 z제곱이라는 놈은 양변에다가 분산 걸면 되죠? 여기다가 분산을 걸으면 마이너스는 뭘로 변한다? 시그마 x제곱 플러스 시그마 y제곱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저놈은 제로 마이너스 뮤 x 마이너스 뮤 y가 되겠네. 그제? 제세 평균은 x 평균 마이너스 y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 제수는 어떻게 돼요? 제곱 없애려면 루트 씌우면 되죠? 이 2차 시험에도 여러 번 나온 문제입니다. 자, 이거 다시 쓰면 이거 어떻게 돼요? 뮤y 마이너스 뮤x를 갖다가 시그마 x제곱 플러스 시그마 y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 이놈이 있습니다. 재료의 강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재료의 강도. 재료의 강도는 바로 뮤y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평균 강도. 그쵸? 저기서 볼 때 m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노? 뮤x 플러스 nx 시그마 x라고 그랬지? 이거 이쪽으로 남겨버리면 어떻게 돼? m 뮤x 플러스 nx 시그마 x 이꼴 뮤y 마이너스 ny 시그마 y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재료의 강도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뮤y는 어떻게 구해지게 된다? ny 시그마 y 플러스 m 괄호 열고 뮤x 플러스 nx 시그마 x가 되겠죠. 그죠? 근데 외부에서 걸리는 부하를 어떻게 하라고요? 평균 부하가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상수 2값이고 얘는 뭐예요? 부하의 편차니까 이것도 뭐 상수에 불과하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뭐가 된다 이거? 상수적 요소입니다. 뭐 현실 기술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강도의 편차라는 놈도 어떻게? 현재의 기술로는 어떻게? 상수적 요소가 되죠. 얘도 뭐가 된다? 상수적 요소에 이놈도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변수적 요소는 딱 이거 하나뿐입니다. 자, 재료의 평균 강도라는 놈은 그러면 어떻게?
안정계수 M이라는 놈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 그제? 물론 안정계수를 높게 주면은 어떻게? 재료의 평균 강도 높아져. 돈이 많이 들어 그렇지. 돈이 많이 들어 그렇지. 돈 적게 들으려면 변수적 요소인 M의 값을 갖다가 어떻게? 작게 하면 돼. 단 사후 보전이 문제가 없다면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망가지면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절단이 나버린다. 이거는 안 되죠. 그거는. 그냥 제품들의 고장 정도로 끝나면은 다시 어떻게? 수리를 해서 쓴다던가 그러면은 안정계수를 굳이 어떻게? 높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적 측면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도 실은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보면 이 상수적 요소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어떠한 변화를 못 시키는데요. 자꾸 변수적 요소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어떻게? 기차예요, 기차. 기차가 가면은 이게 레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기차가 어떻게? 이거보다 훨씬 더 어떻게? 등치가 커요. 여기서 바퀴가 여기서 굴른다고요. 이게 바퀴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불안정해요. 굴러가는데. 그죠? 그렇다고 폭을 좁게 하면은 어떻게? 불편하고. 폭을 좁게 하면 안정적이죠. 기차, 열차의 실내 공간을 줄이면 되죠. 그러면 승객들이 불편할 거란 말이야. 아, 이게 참 이거 지랄이네. 여기서 레일을 갖다가 뭘로 봐서 그러는 거예요? 상수적 요소로 봐서 그래요. 바퀴를 여기다가 놓고 기차 바퀴를 넣다가 놓고 레일을 갖다가 이만큼으로 갖다가 어떻게 늘기면 되는데 훨씬 더 안정적일 텐데. 근데 그걸 그러려니까 어떻게 돈이 너무 많이 들죠. 현실적으로 황당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좁은 레일을 갖다 놓고 기차에 어떻게 성능 향상을 시키려니까 일단은 레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고 전부 다 직선으로 갖다가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만 기차 전복이 잘 안 되니까. 그러고 바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놈이 어떻게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을 갖다가 총동원을 다 하게 돼요. 가장 간단한 얘기는 뭐 하면 돼요? 개질할 것 없이 레일 넓히면 됩니다. 레일을 넓혀주면 돼요.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맞잖아. 그럼 왜 이놈의 기차는 어떻게 이 레일이 어떻게 이렇게 폭이 좁을까? 옛날에 1800년대에 어떻게 증기기관이 생깁니다. 근데 증기기관이 생기기 전에는 말이 어떻게 뭐를 마차를 갖다가 어떻게 끌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레일 꼭대기에다가 마차를 올려버리니까 바퀴가 어떻게 거기에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리고 말이 끌어버렸다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레일 폭이 고만한 거예요. 그 마차에 맞춘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사람이 타고 다니던 마차 바퀴 폭에 맞춘 거야. 그래놓고 영국에서 그거를 갖다가 쫙 깔아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증기기관이 나옵니다. 말이 필요 없죠. 그 꼭대기에다 다시 뭐를 갖다가 올려버린 거예요. 운송수단으로 갖다가 어떻게 기차를 갖다가 올려버린 거죠. 근데 벌써 어떻게 인프라 구축은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수적 요소가 된 거죠. 뭐 레일이. 그 이후로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기차를 갖다가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생산된 기차가 바퀴가 고고니까 거기에 맞춰서 레일 깔고 또 깔고 또 깔고 100년을 그 짓거리를 했으니까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상수적 요소로 변한 거죠. 애시당초 성견 지명이 있어갖고 어떻게 레일폭을 넓히고 마찰을 넓혔으면 됐을 텐데. 자, 오늘 여기까지.